503호가 급속하게 무너졌던 계기는 태블릿 PC가 나오고 첫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순실화의 관계를 인정했죠. 결국 503호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판사 사찰 문건도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론이 불리해도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지금은 일시적으로 언론들의 일방적 보도로 인해 밀릴 수 있어도 라임 건과 검은수첩 건으로 인해 여론이 반등하기에는 충분히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살려고 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부자 정보가 하나씩 나오면 결국 뚝은 무너지고 적진의 분열로 우리 쉽게 수리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그 중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만큼 MBC 단독 보도는 정말 충격이 큽니다. 와, 이런 걸 어떻게 녹음했지? 그런 생각과 동시에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요. 저거 말고 당연 더 있겠죠. 남부지검 조사실에서 매우 충격이 큽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 단독 보도로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파일은 자신이 검찰에 등을 돌리기 전이었던 지난 10월에 녹음한 것으로 검찰 요구에 협조할 당시 검사 조사 과정이 담긴 2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 관련 증언을 잘했다는 검사의 칭찬과 김 전 회장의 웃음, 그리고 그들 말이 등장하는 해당 파일은 매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핵심은 이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검사가 칭찬을 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윤 차장의 발언 역시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기사를 보고 나서야 강기정 5천만원 수사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보도대로라면 청와대 고위직의 이름이 거론된 중요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알려져 중립을 지키는 뉘앙스로 만든 이 전형적인 검언 유착의 보도였죠. 하지만 어제 녹취록을 보면 이 보도를 놓고 최 검사는 그럴 리가 없지 않냐는 언급을 하고 김 회장은 소속들이 아는 듯 맞장구를 칩니다. 결국 당시 중앙일보 보도는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윤석열의 중립성을 부각하려고 가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이며 진짜 기대하는 것은 김봉현 회장 측은 녹음 파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하겠다며 향후 검찰이 자신을 편파 수사에 이용한 정황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해서 파장이 큽니다. 기다리는 부분인데요. 자, 윤석열 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짜장파 전원이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보이시죠? 이유는 당연합니다. 공격만 했으니까요. 수비를 해봤을까요? 그리고 당하고 살기를 해봤을까요? 늘 영감님 소리 들으며 남들 눈치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공격을 역으로 당하니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중요한 것은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 측에서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패가 없습니다. 있다면 진짜 했겠죠. 앞으로는 이 징계 절차와 이 법적인 사실 여부가 중요한데 이 외에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패만 갖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위주로 한 여론 말고는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말이죠. 문건을 공개한 것도 간단합니다. 윤장이 그 며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문건을 급하게 공개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법부에 관한 아주 문제점이 심각한 것들이 있어서 판사로부터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기본적인 걱정보다는 여론으로 한번 언론의 펌프질을 제대로 받고 그 뒤 법적인 심판이 아니라 여론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포지션으로 간 것이죠. 직접 그 문건에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여론 동향에 민감하다고. 그러면서 여론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는 정의의 검사인데 그 정도는 뒤져서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위협하기 때문에 언플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즉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오면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김봉현 회장의 녹음 파일로 시작되며 무너질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윤전향 여론이 어떻고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뒤집어질 텐데요. 가증스러운 언론들의 보도가 이제는 자기들이 빨아주고 떡값 주고 반겨주던 윤전향을 스스로 치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무너지면 같은 편도 물어뜯는 것이 저들입니다. 503호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무엇인가 특종을 찾아서 보도했다고 생각한 것은 JTBC, 조선일보, 한겨레 말고는 없었습니다. 전부 위에서 뿌려준 것이죠. 중앙에서. 그 말은 코어 세력이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503호를 손절하기 위해 그런 것인데요. 재집권 하려면 윤전향 하나가 대수일까요? 이제 그렇게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기다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야당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과 엮으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자들. 누가 넘어갑니까?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다 보입니다. 2004년 총선 대승 후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검찰이었습니다. 안대희를 중심으로 한 중수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공격하며 사실상 망했죠. 그리고 참여정부는 그 뒤 여당의 분열로 역대급으로 성공한 정부였지만 실패한 정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건 우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휘자인 저 같은 사람도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너무 사람을 만만하게 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 침묵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에도 기득기들은 뭐라도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그래야 청와대를 바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청와대가 나서는 순간 지금도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이 독자 프레임이 바로 가동되겠죠. 이미 플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추장관님이 지금 집중포화 맞으시고 희생하면서 싸우고 계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요. 다음 주 여러 일들이 많을 겁니다.